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불출석한 증인의 동행 명령을 위한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불출석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동행 명령 거부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차 청문회 때 말씀드렸듯이 수사 증인이나 재판 중인 증언도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다고 의결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회피 중인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 발부 및 고발 등 단호한 법적 처벌과 책임을 물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한 안건을 추가로 상정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먼저 이 동안건을 추가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동행명령장 발부권을 먼저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오늘 청문회 출석 증인 또 참고인은 총 39명이었습니다만은 이 중 다수 증인이 건강상 이유 또는 구속 기소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출석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출석 증인 중 윤석열, 김용현, 문상호, 강의구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될 핵심 증인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거해서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김용현, 문상호, 강의구 이상 4인 증인을 오후 2시까지 이곳 국정조사장으로 동행을 명령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동행명령장 발부권은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윤석열, 김용현, 문상호, 강의구 증인을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대하신 위원님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서 의사일정 제3항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 동행명령장을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경위 직원께서는 위원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은 현 시간부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을 출석하기 위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합니다. 가깝게 해야 된다. 증인 몇 분에 대해서 잘 해서 바랍니다. 네. 네. 받아주십시오. 국회 경위께서는 윤석열 증인을 비롯한 4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즉각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경위 여러분께 또한 입법조사관 여러분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관련하여 제3차 증인으로 의결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2차 청문회에 출석하기로 간사간에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예, 그 청문회 동안 증인 채택에 대해서 불균형성을 여러 번 지적했었는데 번번이 다 무시돼 왔습니다. 오늘 2차 청문회 증인 중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찾아갔다던 무속인 비단아 씨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지금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 총괄 지원실장이었던 신용환 참고인도 1차 청문회에 이어서 오늘 2차 청문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신용환 씨의 경우에 명태균 씨와 관련한 윤석열 캠프의 자료를 제물 삼아서 공천을 받아볼 목적인지 22대 총선 과정 인재 영입으로 민주당에 입당한 후에 민선 9기 충북도지사 선거 후보로 지금 한마평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1차 청문회 때도 대통령 안가에 증축되는 건물과 관련해서 현대건설 측 인물들을 불러다가 내란 혐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비상계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것과 무관한 사실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증인으로서 접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당의 전략공천위원장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아는데 인재 영입이라 하면은 전략공천이 우선인데 신용환 증인은 전략공천 대상자가 아니어서 인재 영입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서 경선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약간 좀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백희란 말씀하시고 우리 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간사간에 합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자, 백 의원 말씀해 주시고. 네,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불출석 사유서도 미제출된 상태로 지금 출석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 오늘 안 나오셨나요? 네, 지금 없지 않습니까, 자리에? 예, 예. 네,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동행명령장을 추가로 발급을 하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 본인이 사유서를 제출을 하지 않고 불출석이기 때문에 추가로 동행명령을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두 의원입니다. 지난 1차 청문회 끝 무렵에 위원장께서 홍장원 1차장에게 무려 10분이 넘는 진술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에게는 딱 1분만 발언하겠다고 거듭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1분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위원장께서는 발언 요청을 묵살하면서 2차, 3차 청문회가 있으니까 그때 해라고 하셨습니다. 반복된 요청에도 2차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본인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조태용 원장의 출석을 재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우준 씨를 증인 채택하는 것을 제가 제기했을 때 야당 의원들은 피해자를 왜 자꾸 부르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특위의 목적은 진상을 규명하는 겁니다.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피해자도 자신이 어떤 피해를 어떻게 당했는지를 증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도 보수인의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이 결코 일치될 수 없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을 다 듣고 객관적으로 그 토대로 해서 진실을 가리기 위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동행명의자까지 방금 발부를 하면서까지 하면서 피해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출석을 막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당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야당 신청 증인만 단독 의결한 이유가 뭡니까? 양쪽 신청 증인이 수십 명인데 일부 인원의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모든 인원을 거부해버리면은 협의 과정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될 위원장께서 이 점에 대해서 왜 한마디 지적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임종도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숙고를 해보고 또 양당 간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계속 의사진행 바람하고 계시는데 바로 회의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간사님께는 합의를 해보고 지금 바로 오십니다. 예. 그것은 뭐 제가
자, 임 의원님, 가만히 계세요. 알았으니까. 네, 가만히 계세요. 자, 그럼 바로 회의를, 예?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십시오. 예, 전직 장관은 증언을 거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부는 자료 요구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세력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썼다는 그 비아폰 서버만 열면 내란의 전모를 밝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호처는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검찰은 김성훈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밝히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떳떳하면 증언하고 자료 요구에 응하면 됩니다. 전직 역술인이 대통령 4급 행정관으로 근무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관이 근무했다는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 근무자 전원의 채용 서류, 인사 기록, 주요 업무, 출장 기록을 요구했습니다. 답변 못 받았습니다. 구판을 누구 돈으로 벌였을까라는 의문으로 대통령실 예비비 물었는데 답변 못 받았습니다. 오후까지 자료 일체와 대통령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용환 증인과 관련해서는 참고인으로 의견할 때는 한 마디 뒀다가 참고인 의견에서 나오니까 또 증인 오니까 이 부분은 조사기관이 합의하실 얘기지만 지난번 얘기했을 때 절차에서 문제를 제기하셔야지 절차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다가 오늘 말씀하신 것은 순서가 올바르지 않다. 이상민 장관께서는 증인 선서를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지금 이 사건 쟁점으로 제가 수사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다른 수사기관에서는 다 증언을 하고 하셨던데 왜 국회만 나오시면 증언을 거부하시는 것이죠? 수사기관에서 증언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공소장에 다 내용이 지금 제가 읽어봤는데요. 진술을 한 것이죠. 증언을 한 게 아니라. 아니 이게 진술이 됐든 증언이 됐든 간에 다른 기관에 나가서는 진술과 증언을 하셨는데 왜 굳이 국회에 와서는 그렇게 증언을 선서를 거부하시냐는 얘기죠. 지난번 1차 청문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원래 공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회에서의 증언은 이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가 되는 것인데요. 여기 관련자들이 이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자기가 겪은 제한적인 상황 그리고 한정된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하는 것인데 이러한 각자의 진술이 국민들에게 달리 알려질 경우에는 국민들이 신속하게 진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흩어진 조각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릴 경우에 국민들께서 더 혼란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진술이 다른 분들하고 달라질 경우 그러한 국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것이고요. 잠시 시간을 기다려 주시면 모든 것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 선서를 거부해서 마땅히 다른 강제할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한 나라의 국기를 흔들 만큼 계엄을 했다는 그런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선서를 하시고 증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이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사기관에서는 다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사기관보다 국민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더 설득력 있고 더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사기관에서는 여러 사람의 진술을 서로 비교해서 서로 탄핵도 하고 합리적으로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하나하나씩 드러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개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을 이 30명이 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국민들이 더 혼선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네, 평생 법조인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상황의 엄중함과
위중함을 생각해서 저는 국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또 자기 있는 그 의사 개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증인 신문 순서입니다. 신문은 국회법 제60조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신문을 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증인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시간,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도록 하고 1차 신문 후에 추가 보충 신문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문 순서에 의거 용해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허석군 증인, 김봉식 증인 양쪽에 잠깐 대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상민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상민 증인, 계엄 직전 피의자 윤석열로부터 24시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라는 내용의 문건을 받아본 적 있죠? 검찰의 공소 사실입니다. 인정합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참 처참합니다. 김용현은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이상민, 한덕수, 조태용 또한 계엄 지시서 문건을 받아갔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진술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의 사전 지령대로 계엄 선포 후에 소방청장에게 경찰의 언론사 단전 단수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바 있죠? 답변 좀 해보세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김용현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상민 장관도 동의하는 겁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언을 거부하실 거면 선서는 왜 안 하셨나요? 증언을 거부하고 네, 됐습니다. 안 했습니다. 허석군 증인, 12월 3일 23시 37분경에 이상민 증인과 통화한 바 있으시죠? 예, 통한 바 있습니다. 네, 답변 자료가 다 있어서요. 간결하게 예, 아니오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하는 거여가지고. 이상민 증인이 단전 단수 요청을 소방청에서 받은 것이 있는가? 한겨레, 경향, MBC, JTBC, 김어준 뉴스공장을 언급하면서 경찰이 요청하면 소방청에서 저기 조치하라라고 말한 바 있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민 증인은 시종일관 이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출석해서도 그렇게 부정을 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허석군 증인과 이상민 증인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증인 허석군 증인, 이상민 장관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본인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증언하신 겁니까? 예, 그렇게 제 기억에 따라서 증언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봉식 증인, 그 3일 밤 7시 20분경에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피의자에게 조지호 청장과 함께 계엄 지시 문건을 각각 건네받았죠? 공소사실과 관련됐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네, 모든 공직자들이 다 이렇습니다. 그 해당 문건에 언론사, 선관위, 국회에 대해서 행안부나 소방의 단전 단수 협조에 관한 사항도 적혀 있었습니까?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단전 단수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들은 바가 자리에서 없었다가 아니라 적혀 있었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겁니까? 전혀 없었던 들은 바가 겁니까? 없습니다. 없었던 겁니까? 계엄 지시서에? 묻지 않습니까? 전혀 들은 바도 없고 아는 들은 바가 바가 없습니다. 없고 아는 바가 없다가 아니라 계엄 지시서에 있었냐 없었냐, 기억이 안 나는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네, 경찰청장, 서울청장, 해안부 장관이 받은 계엄 지시서의 내용의 문건이 다 똑같은 거였다고 김용현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다 증언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윤석열 피의자가 직접 행안부 장관에게 단전 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건네줬다라고까지 나와 있어요. 이상민 증인이 전화할 때 그 내용, 아까 그 내용 보면 단전 단수 소방에 벌써 요청했겠지, 이미 서로 다 아는 내용인 것처럼 소방에 재차 확인하는 내용까지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들은 바도 없고 제가 전달받은 바도 없고 요청한 바도 없습니다. 네, 명백히 증인들의 계엄 중요 임무 종사를 지목하는 구체적인 진술들과 자료들을 앞에 두고도 진술 거부권 뒤에 숨어서 제대로 변호조차 하지 못하는 이 모습들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두 분 들어가세요. 이상민 증인,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즈음에서 행안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게 참석사와 국무회의 시간, 발언 요지 등을 기록으로 남겨놓을 것을 지시한 바 있으십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복수의 국무위원이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에 서명을 요구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거 한덕수 총리입니까? 본인입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점심 무렵에 대통령님과의 일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12월 3일 울산 회의 일정 중간에 뛰쳐나와서 상경을 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시죠? 국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12월 5일 행안위에서 얘기하셨잖아요. 본인이 기존에 했던 건 답변을 좀 하세요. 해당 이야기 점심 때 윤석열로부터 직접 전화 받았습니까? 서울로 올라오라고? 저녁 때 일정이 있을 수 있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 통화도 비화폰으로 통화했습니까? 비화폰으로 통화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당시 8시에 피의자 윤석열이 개별 호출을 해서 밤 9시까지 대통령 집무실에 모였던 이른바 8시 멤버들 윤석열, 김용환 포함해서 도착한 순서대로 박성재, 김영호, 이상민, 한덕수, 조태열, 조태용입니다. 여기까지 8명입니다. 이 자리에서 피의자 윤석열이 국무위원들 앞에서 22시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됐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경찰 조사에서 다 진술한 내용 아닙니까? 그 자리에 한덕수 총리와 증인뿐만 아니라 이 8명이 함께 집무실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아예 답변을 안 하시기로, 말을 안 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겁니까? 증언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태열 장관이 이미 진술을 했습니다. 8명이 집무실에 모였고 비상계엄을 해야 한다면서 계엄 지시 문건을 배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나가달라라고 해서 집무실과 연결된 대접견실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 이후에 총리가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서 대통령을 설득한 후에야 한 사람씩 연락을 해서 1시간 후에야 국무위원 4명이 더 추가로 와서 11명을 채운 겁니다. 이거는 한덕수 총리의 경찰 진술과도 일치합니다. 이 윤석열이 8시 멤버를 소집을 할 때부터 대접견실로 옮기기까지 내란수계에게 국무회의는 계획에도 없었다는 얘기인데요.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장관이 가짜 국무회의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실패한 결과만 남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국회 침탈과 언론사 단전 단수를 시도한 것도 모자라서 국무위원들 부르고 회의록 갖추고 서명 요구까지 네. 여기에 12월 5일에 국회에 나와서 처음으로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변론을 만들어낸 게 바로 이상민 장관 본인입니다. 그야말로 12.3 내란의 주범입니다. 당연히 중요임무 종사자들, 현재 피의자들 구속돼서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 거 감안하면 당연히 구속수사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국정조사 내내 강조했던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이 8시 멤버와 계엄 지시 문건이 윤석열 내란 일부를 넘어서 국회 침탈과 선관위 침탈이 완성된 다음에 그 이부 계획을 파악할 유일한 신발입니다. 그 수사기관에서 지금이라도 이상민 장관 철저하게 구속 수사하고 국무위원들 관계된 사람들 철저하게 수사해야지만 이 내란 수계의 엉터리 변론을 깨부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 계신 증인께서는 거의 모두가 그 분야의 최고이시고 또 많은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어린애한테는 동심이 있고 어른한테는 양심이 있습니다. 일국의 장관과 서울 경찰의 수장이십니다. 이분들이 나오셔서 시비곡직은 분명히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이어서 윤건영 의원 기대해 주십시오. 예, 질의 앞서서 김대경 경호처 본부장님 발언석으로 좀 나와주시기.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묻겠습니다. 대통령실 비화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경호처 맞죠? 네, 맞습니다. 관리 지원본부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 비화폰 관련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다고 봐도 되죠? 네, 네. 자, 비화폰의 성격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화폰은 국정 운영상 안보와 보안 유지를 위해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게 맞죠? 아닌가요? 예, 맞다고. 예.
그런데 이번 내란 사태에서는 핵심 통신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민간인에게도 지급되고 일종의 비화폰 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비화폰은 12.3 불법 내란의 핵심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김건희 씨는 여전히 비화폰을 사용하고 있죠. 짧게 예 아니오를 짧게 대답해 주세요. 대답 못 하십니까? 예, 여기서는 예. 좋습니다. 잠시만 시간 멈춰 주시고요. 방정환 국방혁신기획관님, 본부장님 옆에 잠깐 서 계시면 됩니다. 그 뒤에서 하니까. 예. 방정환 본부장님 잠깐만. 네, 국방혁신기획관입니다. 예, 1차 청문회 당시에 계엄 당일날 노상원 씨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장관실에 제출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폰을 전달한 사실은 있는데 예. 폰이 비화폰인지 일반 폰인지 좋습니다. 확인이 잘 안 됩니다. 당시 노상원 씨로 누구로부터 비화폰을 받았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 사실은 제가 공소 중인 사실이라서 답변드리기 잘 안 됩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시간 멈춰주시고 본부장님 나오십시오. 제가 여러 루트로 확인한 결과 경호처에서 노상원 씨에게 직접 비화폰을 제공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니오로 짧게 답하십시오.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항은 정확하게 좀. 자, PPT 다음 페이지 봐주십시오. 끝번호 9481, 이 번호 기억나십니까? 빨리 답하시고요. 지금 증인이 거짓말을 이야기하시면 위증죄로 고발당할 수 있다는 걸,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세부적인 번호까지는 좀. 9481 기억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번호는 바로 노상원 씨가 썼던 걸로 확인되는 비화폰 번호입니다. 모르십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증인 기억나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제가 그럼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계엄 하루 전인 12월 2일 날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주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증인. 제가 정확하게는. 정확하게 제가 다시 확인할까요?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 비서관이 와서 비화폰 가져갔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본부장님은 비화폰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를 리가 없고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비서관 김땡땡 비서관 가져간 거 맞아요? 아니에요? 불출 현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아는 사실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게 확인된 내용입니다. 왜 본인이 진실을 이야기 안 합니까? 번호까지 확인했는데. 다시 이야기할까요? 김성훈 경호차장의 비서관인 김땡땡 비서관이 와서 비화폰을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노상원에게 줬어요. 민간인 노상원에게 준 게 사리에 맞습니까? 전화번호를 전부를 다 공개할까요? 의원님 제가. 본부장님, 예. 김성훈 차장이 내란의 비선 설계자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바쳤다는 것은 김성훈 차장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알고 함께 공모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즉 김성훈 차장이 내란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거고요.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걸 밝히는 겁니다. 왜 진실을 안 밝힙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잠시 시간 멈춰주시고 곽종건 사령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전 특수전사령관입니다. 곽 사령관도 비화폰 받은 적 있죠? 예, 받았습니다. 어디로부터 받았습니까? 경호처에서 받았습니다. 자, 2024년 4월 25일 비화폰 받았죠? 받았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시 본부장 나오세요. 곽종건 사령관 이외에 이진우 여인연행에도 비화폰 준 거 맞죠?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맞죠?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게 경호처가 비화폰을 지급하고 같이 공모한 거예요. 진실 안 밝힙니까? 제가 의원님 저 죄송하지만 저희가 장비 운영 측면만 저희가 담당하다. 자, 다음 PPT 봐주십시오. 비화폰에는 불출 대장이라는 게 있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장비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출 대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 행안부 장관에게 불출했으면 행안부 장관, 비서실장이 비서실장, 소통수석이면 소통수석 이렇게 불출 대장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테스트 특, 테스트 가로 열고 수, 테스트 가로 열고 방 이게 뭔지 아시죠?
불출대장이 나와 있는 거예요. 경호처 불출대장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본부장님 예, 아십니까 모릅니까? 예, 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테스트 특전사령관한테 비아폰을 줬다는 거고요. 테스트 수방사령관한테 줬다는 거고요. 테스트 방첩사령관한테 줬다는 겁니다. 다음 PPT. 테스트 얘가 뭔지 압니까? 보셨죠 이거? 안 보셨다라고 하면 본부장은 직무유기입니다. 보셨습니까? 예, 자, 이 테스트 얘가 바로 노상원 씨한테 간 비아폰입니다. 예비역이라고 해서 예자를 썼다는 겁니다. 틀렸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테스트 예자 봤어요, 안 봤어요? 자, 12월 중순 김성훈 경호차장이 본부장한테 지시를 합니다. 자신이 내란에 결부된 걸 두려워서 관련 기록을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 받은 적 있죠? 의원님 그 관련된 그 자, 전체- 본부장님. 예, 예. 제가 알기로는 본부장님과 실무자들이 버텨가지고 기록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용감한 행동이고 의미 있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내란의 주요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어요. 지금 진실 밝히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밝히지 않으면 본부장도 똑같이 김성훈 차장과 내란 동조자가 되는 겁니다. 당시 삭제 지시한 거 맞죠? 불출대장에 대해서. 맞습니까? 아닙니까? 의원님 그 관련된 내용은 제가 예 아니요로만 답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불출대장 삭제 지시가 있었다. 사실에 부합합니까? 아닙니까? 그 관련 내용은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본부장님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예, 저는 모든 걸 확인하고 묻는 겁니다. 예, 의원님. 예, 본부장님께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예, 본부장님과 실무자들이 온몸으로 저항했고 막았습니다. 인정합니다.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의 증거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김성훈 차장으로부터 12월, 제가 날짜까지 말씀드릴까요? 12월 13일 금요일 날 본부장한테 지시를 냈습니다. 불출대장을 삭제하라고. 근데 불출대장을 삭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본부장과 실무자들이 버텼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좀 언급드리기가 조금 제한이 됩니다. 사실에 이 부합하지요?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사실에 부합합니까? 안 합니까? 그 이야기만 하십시오.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에 부합한지 안 한지만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종일 본부장님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에 부합하죠?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지금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그 내용은